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4년도 5월 22일, 현재 시간 14시 3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 넘어가는 시간에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사실은 기대라기보다는 조금 긴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픈이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FOMC 의사록이 일단 오픈될 거고요. 이어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최근 며칠 동안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 변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등락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이 지표 발표와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어지는데요. 우선 해당 내용들을 기반으로 함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66포인트, 0.17%가 상승한 39,872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선 우상향을 하면서 5일선을 전거래일에 훼손을 하는 모습이 연출됐죠. 5거래일이 훼손된 이후에 전일 5거래일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줬습니다만, 보시다시피 5일선을 하회한 상태에서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뭐냐면, 주가는 회복하려고 한다. 주가는 회복하려고 한다. 하지만 저항도 역시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는 좀 보시면 거래량적인 부분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저도 최근에 이 부분이 제일 피로도가 높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아서 하루에도 지금 몇 번을 답변을 드리는 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떠한 부분이냐면, 지금 보시면 주간의 변동성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간의 변동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부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분봉을 좀 더 길게 해버리면 완전히 밑줄 쫙 거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나마 한 5분봉 정도 보면 등락을 주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거의 제자리예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보통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시장에서 변동성 싸움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보통 두세 차례 정도를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의 싸움 구간대가 나오는데, 근래 증시는 싸움할 수 있는 포인트가 거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움할 수 있는 포인트가 거진 없고, 거의 개장하고 나서 직전에 한번 잠깐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그게 거의 굳혀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거래량 둔화 현상도 있고요. 주가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얘기를 왜 설명드리냐면, 다우지수 때문에 그런데, 다우지수의 형태를 보시면 어저께도 제가 이 부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보시면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데 거래량이 늘어난 게 보이시죠? 직전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타났습니다. 왜 거래량이 증가됐느냐, 이게 중요한데, 만약에 어제 거래량이 증가되지 않고 직전처럼 거래량이 동일하게 떨어졌으면 아마 어저께 회복하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끝났을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제 밑에서 지금 받아 쳐주는, 매수를 찍어주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가 견인되는데,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이건 그냥 과학도 아니고 그냥 삶의 원리예요. 삶의 원리. 우리가 인생에도 풍파가 있고 매매에도 풍파가 있고 모든 것에는 풍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주가도 풍파를 겪고 우상향을 쳤어요. 우상향을 쳤는데, 우상향을 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가 약간 꺾여 내려가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흐름이 바뀌었는데, 흐름이 바뀔 때는 거래량이 죽어도 흐름이 이렇게 졸졸졸 셉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물길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물길에다가 옆에다가 요만큼 틈을 파요. 틈을 파서 물이 살살살 빠져나오게끔 구멍을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이후에는 물구멍이 요만큼 커져서 물길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큰 거래량으로 크게 삽질을 해서 이 라인을 따지 않아도 조금만 손으로 파놔도 이게 졸졸졸졸졸졸 세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역 구멍이 넓어지면서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시장도 똑같거든요. 시장도 요렇게 올라가다가 지금처럼 거래량을 늘리지 않아도 매물 소화를 이 거래량이 조금씩 나왔던 건 뭐냐면 차익 실현이거든요. 차익 실현이 졸졸졸졸 나오니까 우측으로 빠졌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죠. 거래량을 늘렸기 때문에 어제 안 빠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래 저가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버틴 거예요. 왜냐면 그 구멍으로 물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라인이 가고 요렇게 물이 빠지게끔 돼 있는데 여기서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물의 속도가 9라고 했을 때 물의 속도를 11로 만들면 일로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를 거거든요. 그거와 같은 논리예요. 지금 거래량 자체를 약간 증액을 시켜서 이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겁니다. 유속을 빠르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 자체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이 갖고 있는 거래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거래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요게 지금 가장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래 자체가 적은 것이. 그러니까 왜 거래량 자체가 작느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볼 때 다우지수의 레벨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도래한 건 누구나 알고 있죠. 4만 포인트를 도래한 구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을 느끼고 있을 구간입니다. 4만이라는 수치에서 주가를 더 레벨업을 하자고 하니 여기서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장도 쉽게 못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 이젠 수급도 좀 멈추고 차익 실현은 없고 힘이 있으니까 버티고 그러다 보니 방향성이 안 나오고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프리마켓 말 그대로 비정규 시장이잖아요. 비정규 시장에는 이 구간에서 흔히 말해서 열심히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비정규 구간 때는. 만약에 정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에서 치열하게 붙겠죠. 근데 지금은 비정규 시장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달려드는 맛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조금 제한적, 조금 유동적이지 못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근데 이 부분도 오늘 내일 정도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젠 FOMC 의사록이 오픈될 거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올 건데 거의 이제 끝마무리에 왔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든 이제 흐름을 타겠죠. 왜냐하면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사던 것을 방향성이 굳혀지기 시작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매입을 시작할 거고 또 실망이 나오게 되면 실망 매물들을 쏟아낼 거고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움박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히 말하면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힘이 모든 것이 집약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뭐 안정적인 흐름이 없습니다. 방향성이 양쪽이 열려 있다기보다는 답은 너무나 결론적으로 조정받을래? 아니면 한 번 더 갈래? 이 정도 내용이거든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화를 내용을 좀 분석하는 데 힘을 쓰셔야겠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은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주가가 올라왔어요. 테슬라 올라온 거는 사실 좀 변해라서 그거는 좀 별도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이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고점을 찍었어요. 왜 번외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주가의 위치가 고점을 도전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고점인 단계잖아요. 고점을 이미 찍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레벨에 있는 친구를 봐야죠. 얘 레벨이 A인데 다른 쪽에 C 레벨 친구랑 보면 이제 비율이 안 맞는 것처럼 A 레벨급에 있는 친구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는 어제 테슬라처럼 뭐 전기 트럭인가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쭉 올라왔는데 이 종목들은 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위치에서는 주인공은 아니죠. 왜냐면 얘는 고점을 찍으려면 한참 멀었으니까 400불 때까지 가야 되니까 한참 멀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185불 때란 말이죠. 직전 고점도 못 찍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좀 번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대장들 엔비디아도 어제 굉장히 괜찮았어요. 어제는 대장 초반에 엔비디아 안 좋았거든요. 아마존에서 신규 주문 안 한다는 얘기 때문에 좀 안 좋았었는데
그걸 또 극복하고 고점을 체크하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 나쁘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제 이 고점 단계에서 레벨업을 한번 더 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제 고가라는 것이 지금 보이는 게 고가지 그 이상의 고가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이 구간에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렸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빠져도 할 말이 없는 자리니까. 언제든지 빠져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얘가 700불에 있을 때도 970불까지 올라왔잖아요. 974불까지 올라왔잖아요. 여기까지 찍을 줄 누가 알아요? 가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들이 새로운 체질 개선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은 큰 방향이 이제 결정나는 시기가 오늘 내일 정도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떨어지는 게 항상 좀 불편해요.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유동성에 왜 문제라고 보셔야 되냐면 국내 증시를 보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코스피 주가 보셔요. 코스피 주가 지금 뭐 말들 많긴 한데 우리나라 주식을 저는 좋아하고 우리나라 주식을 즐겨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진짜 우리나라처럼 지금 안타까운 자리가 없습니다. 이건 뭐 펀더멘털에 대한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펄을 얘기할 때도 아니고 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러냐면 자금이 안 돌아요. 자금이 안 돌아서 있는 자금 안에서 이렇게 박스 라인을 그려놓고 놀다 보니까 변동성이 이 정도 상황밖에 레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을 드리는 거냐면 유동성이 떨어지는 시장은 항상 이런 것을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역풍을 맞게 되면 그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 자체가 피곤한 거고. 근데 지금 나스닥도 요 며칠 매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간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주간에 움직이질 않아요. 거의 뭐 10포인트? 10포인트면 예, 뭐 지금 얻다가 명함도 못 내밀죠. 거의 막 그 정도 변동성은 얻다 명할 못 내밉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나쁜 케이스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시아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이고 시간 자체가 미국이랑 반대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오후장이 돼야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어제도 새벽 4시에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시간이 거꾸로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 사람의 타임 스케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약속이 아니라 신체적인 리듬도 있기 때문에 너무 새벽에 움직이는 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오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다 보니 조금 까다로운 장이 연속되고 있다. 근데 이제 유동성이 계속 감소가 된다고 하면 변동성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 전체적인 문제, 우리나라처럼 제한적 상황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유동성 부재는 그렇게 솔직히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곧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것 같고요. 이제 흐름을 아마 찾아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이 중요한 장인 건 뭐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다우지수가 일단 의미 있는 4만 포인트를 한번 찍고 고가를 확인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쉬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측면을 좀 주목하고 싶고, 왜냐면 이제 골든벨 쳤거든요. 야, 우리 4만 포인트 찍었어 라는 골든벨을 쳤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긴장감과 눈에 반짝반짝함이 엄청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바로 반납을 했던 상황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골든벨을 친 게 과연 좋은 소식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준 쪽의 인사들이 최근에 계속 발언, 지난주부터 쉬지 않고 나오고 있고 매일매일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연준의 인사인지 뭐 지나가던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멘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 결론은 너무 간단 명료합니다. 모든 분들이 대다수의 비슷한 스피킹을 하고 계시고 일단 금리 인하는 생각해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인상 안 할 것 같다. 대신 인플레이션 데이터 잡히는 거 눈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게 뭐 기본적인 모토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면 또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연준 쪽의 멘트도 아마 오늘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의사록이 오픈되면 이제 아마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체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 뭐 굉장히 양단의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쉽게 갈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장인데 접근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흐름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한번 크게 노려보든지 둘 중에 하나. 과연 뭐가 맞을지는 실전 매매에서 대응하시는 분들만 알겠죠. 하지만
아마 서로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느끼고 계시겠죠. 결국 그 하나를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그 하나를 어떻게 수익으로 환산할 것이냐 여부를 여러분 다 제가 잘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또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수익 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